네, 안녕하십니까. MBN골드의 뉴페이스 김태훈 매니저입니다. 자, 제가 이제 어제는 전화로서 여러분들한테 이 한컵 라이프 케어를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자, 아쉽게도 이게 말씀드리는 사이에 제가 요령이 없다 보니까 그냥 바로 VI 발동하면서 오늘도 이제 급등이 나와주면서 바로 2차 목표가까지 도달을 하면서 제가 잠을 자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억울해가지고요. 제가 침대에서 튕겼는데 거의 천장까지 거의 튕겨 나갈 정도로 좀 아쉬워했었는데 자, 결국에는 지금 이 한컵 라이프 케어라는 거는요, 이제 개별 이슈를 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시장 자체가 이 매크로적인 부분들이 여전히 이제 하방 압력을 가하고는 있는 상황이지만 그 우려감에 대한 이 호재, 악재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씩 완화가 되면서 최근에 낙폭 과대주들이 전반적으로 어제는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요, 이 전반적인 잠재적인 리스크가 우리 시장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한컵 라이프 케어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방독면, 그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제가 요오드 테마 다음에는 이제 방독면 테마가 순환매가 좀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자, 주가 자체는 이미 단기적으로 워낙 좀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저의 투자 성향 자체가 주식은 조용할 때 사서 시끄러울 때 파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상황이라면 지금은 신규 진입보다는 이제 보유자의 관점으로서 접근하는 방법들, 그러니까 보유하면서 수익을 조금씩 분할 매도하는 방식들이 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잠시 뒤에 여러분들 할 때 이제 방송에서 언급드릴 종목이 바로 그 이후에 또다시 또 순환매가 돌 수 있는 하나의 후보군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테마를 준비를 했으니까요. 이 방송 끝까지 무조건 시청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한컵 라이프 케어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전 고점 부근에 이제 강한 저항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자,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라고 해가지고 이전 고점을 돌파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기보다는요, 워낙 지금은 시장의 기대감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다루는지가 더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뭐 저점에서 한 하루 이틀 만에 한 20% 이상, 30%에 가까운 수익이라면 그냥 감사하다라고 하고 챙기는 전략들이 더 맞는 시장이다. 오히려 다시 눌려있는 종목들, 그 다음 순환매가 들어와 줄 수 있는 테마에 더 집중을 하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신규 진입은 좀 어렵다.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그 첫 번째 종목을 편입하기에 앞서서 전반적인 시장 흐름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이 악재에 대한 부분들,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도 악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미국의 국채 금리가 최근에야 들어서 조금씩 내려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 절대적인 수치를 본다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은 맞습니다. 자, 게다가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시작했던 시점이 바로 언제였냐면요. 결국에 우리나라 자체가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해서 누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하나의 기업으로 본다면은 이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가지고요. 우리나라는 에너지 빈국입니다. 부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입 물가, 수입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이 반도체,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이 반도체나 IT 쪽에 대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수요 둔화로 인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돈을 벌지 못하면서 돈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무역수지 적자가 6개월 연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건 결국에 이전에 IMF 이전에 처음이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도 재작년에도 마찬가지고요. 원달러 환율은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외환 보유고도 적지 않게 괜찮게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요즘에는 아무튼 간에 나라가 돈을 벌지 못하다 보니까 이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결국엔 경기 침체, 글로벌 경기 침체의 주요 원인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 시장도 상승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도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게다가 이 중국 위안화의 흐름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중국 위안화가 만약에 약세가 나와주면서 이 환율이 급등을 하게 된다면요. 우리나라는 이 위안화를 대체할 수 있는 프록시 통화가 됩니다. 그 뜻이 뭐냐면 이 중국 시장 내에서 이 중국 그 외환 시장에서 매도를 하거나 매수를 했었을 때 그 포지션 자체가 우리나라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폐쇄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 대체 수단, 유동 이 상관관계가 높은 한 원화와 위안화의 흐름을 이용을 해가지고 해지하는 그런 자금들도 들어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 원달러 환율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들로부터 또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 단기적으로 워낙 1,430원 정도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릴 테마가 바로 사료 테마입니다. 자, 그 사료 테마 같은 경우에는요, 뭐 곡물 가격이 급등을 했다. 뭐 제품 가격, 사료 가격을 인상을 하겠다. 그런 기사가,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튀어오르는 테마를 잘 타는 종목인데 이 왜 원달러 환율하고 관계가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자, 보통은 이 원료 가격의 급등도 결국에 이 기업의 사료
기업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씩 원달러 환율이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한다면은요, 이 원료도 결국에 달러로 결제를 해서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운임 비용, 해상 운임 비용도 결국에는 또 달러로 결제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조금 내려온다라고 한다면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포인트를 또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뭐 최근에 이제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감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미 연준에서 뭐 페드 피벗이다라고 해가지고요, 뭐 정책이 변화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성장주들의 반등을 이끌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 러시아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고 그 핵무기 사용 관련해가지고 테마주들이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이 장기화되고 조금 더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된다면요, 이전에도 그랬던 이 사료 테마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어제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종목명 말씀드리면서 바로 매수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명은요, 한일사료고요. 자, 한일사료고, 자, 잠시만요. 자, 한일사료고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 6,830원으로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이제 8,000원, 7,150원이고요. 자, 그리고 7,15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이제 8,000원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절가는 5,700원입니다. 자, 왜 이 종목을 제가 이제 더 주목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은요, 자료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가 편입하는 종목은 한일사료고요. 대표적인 이 사료 테마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이 코스닥 차트의 이 분봉 차트입니다. 이 분봉 차트는 제가 시스템을 직접 코딩을 해가지고요. 최근에 이 수급이 정말로 중요한 시장입니다. 뭐 전반적으로 뭐 매크로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됐다라고 해가지고 특히나 오늘과 같은 시장을 보신다면은요. 자, 여기 이 회색 선으로 보이시는 선이 시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오늘 신규 진입을 한다라고 봤었을 때 상승장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입니다. 이게 오늘의 시가인데 아침에 잠깐 올렸다가 바로 밀어버립니다. 이 비차이 프로그램의 매도세가 확대가 되면서 이 갭을 다 뱉어버리면서 오히려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결국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호재도 좋고 악재도 좋다 그겁니다. 하지만 결국에 주가는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수급을 우리가 역행하지 말자. 물 들어올 때 놓줘야 되고요. 물 빠질 때 놓치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만약에 타자가 정방향으로 바람이 불었을 때 홈런 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역풍이 불었을 때 홈런 칠 확률이 높을까요? 주식도 똑같고요. 수급이 들어올 때 이왕이면 종목을 매매를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자료 한번 보시면은 자,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핵 공격 대비해서 키우에 대피소 설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전쟁 장기화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핵무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물론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테마군들이 먼저 움직일 수 있는 테마군들이 뭐 요오드 관련주나 아니면 방독면, 제가 어제 아쉬워서 땅을 쳤던 이 방독면 관련주가 직접적인 1차 수혜의 테마로서 형성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에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그 다음 순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고요. 그랬을 때는 결국에 시장의 이 하방, 경직성을 좀 가질 수 있는 이 테마군을 제가 찾아봤었을 때는 사료 테마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만약에 이 이슈가 조금 더 우려감이 부각이 된다면은요. 결국엔 다시 한번 이 시스템 리스크, 어떻게 보면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웬만한 종목들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조금은 버텨줄 수 있는 테마라고 생각을 해서 사료 테마를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보시면은요. 자, 그리고 이 기사는 최근에 이 담합, 이 사료 업체들의 담합에 대한 부분들인데 결론은 무죄가 나왔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면 결국에는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 결정력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 지금 곡물 가격이 물론 최근에야 이전 수준 대비해서 내려온 상황이기는 하지만 뭐 옥수수, 밀, 뭐 쌀 이런 곡물 가격들이 과거 수준 대비해서 엄청나게 폭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 기업들은 제품 가격 인상을 통해 가지고요. 이 수익성을 계속 확보를 하길 원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기업을 운영을 하시면서 가격 인상을 쉽게 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담합 의혹 때문에 가격 결정력이 조금 낮아졌다라고 본다면은 저는 이 무죄 판결이 났다라는 것 자체가 이 사료 기업들이 앞으로 가격 결정력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주도권을 나름대로 또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이 기사 내용을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네, 다음 자료 하나 더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한일 사료는 제가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자, 요때 9월 22일 날 외국인들이 대량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다음날 급등을 하다 보니까 바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 물량 그대로 매도를 했고요. 자,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의 물량들보다 더 많은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고 부분들이 제가 한번 이 외국인들이 이 수급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요. 한번 자료를 가지고 와봤고요. 제가 자리로 돌아가가지고요. 차트 한번 보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자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전에 워낙 저점 대비해서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 포인트를 밑바탕으로 본다면은 지금은 나름 눌려있다. 이 눌려있다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투자 포인트가 있으면서 주가가 하방 경직성, 손절을 짧게 잡을 수 있는 종목들이 중요하다. 좀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 한일사료 제가 오늘의 출연해가지고 첫 번째 신규 편입 종목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료 관련주들 좀 편입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러시아 쪽에서 계속 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곡물의 가격도 다시 좀 오를 수 있다는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상품 가격을 좀 보게 되면 조금 그래도 이런 이슈들에 비해서는 좀 움직임이 더딘 상황인데 앞으로 이런 곡물 가격, 이런 상품 가격의 흐름들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우선 공급하고 수요 측면에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결국엔 지금은 공급 측면에서 이제 곡물 가격의 흐름을 좀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하고 이제 유럽의 국가들이 이제 옥수수 수확량이 몇 년 만에 최저치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이게 뭐 농사를 져가지고 뭐 단타 치는 것처럼 아니면 스크래핑하는 것처럼 오늘 심어가지고 내일 바로 수확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급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요, 저는 아직까지는 이상기후 현상, 이런 가뭄이나 뭐 폭우나 태풍이나 전반적으로 지금 글로벌 국가들이 탄소 중립 정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상기후 때문이 이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은 저는 충분히 이제 곡물 가격이 쉽게 꺾이지는 당분간은 않을 것 같다. 결국에 꺾이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종전을 해야 좀 꺾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제가 아까 6,830원 말씀을 드렸고요. 자, 1차 목표가는 7,150원, 그리고 2차 목표가 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700원. 자,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